네, 안녕하세요. 2022년 서울 디자인 국제 포럼 3차 사전 포럼 세 번째 토크입니다. 주제는 이제 시민이 함께 만든 이제 공공 디자인의 가치라는 주제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그 세 번째 토크에서 저희가 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서울 디자인 거버넌스입니다. 좀 어려운 영어들이 막 들어있죠. 거버넌스. 사실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뭐 디자인이라는 용어처럼 되게 다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한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이 디자인 영역에서 이 거버넌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우리에게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디자인 거버넌스라는 프로그램을 좀 단연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고 또 디자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협치의 개념입니다. 함께 한다는 개념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행했던 거버넌스를 좀 살펴보자면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계층제적 거버넌스라는 거에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계층제적 거버넌스의 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상부에서 어떤 명령을 전달해서 하부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시행하는 방식을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거버넌스는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해서 다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리더가 전체에 있는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다 참여시켜가지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 거버넌스의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는 이 한강에서 이루어진 괄호등이라는 프로젝트는 자전거 보행자 접촉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식으로 풀어간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을 위한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그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이제 거버넌스라는 형식으로 그 수단을 좀 도움을 받아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뭐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 거버넌스 그랬을 때 출발 지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공의 문제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확산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결과물을 나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확산되고 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법도 바꿔야 되고, 사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완벽하게 이게 한 사이클을 돌아야만이 우리 일상 속에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지만 막상 현장에서 딱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걸 적용하려다 보면 다양한 제도나 법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무리 시민들이 다 같이 동의했어도 공감했어도 그런 공감의 영역과 또 제도의 영역,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넓혀나가는 그 어떻게 보면 합의의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거버넌스라는 걸 통해서 이 어떤 디자인의 핵심인 그 문제 발견, 이거를 그 거버넌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내는 아주 새로운 그 방법론이 되겠고, 또 소위 말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잖아요, UX. 그 UX 관점에서 바라보자 하는 것 중에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직접 그 유저가 참여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앞서 얘기하신 그 한강에서의 그 자전거 사고를 실제 경험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UX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 확산시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협치형 거버넌스라는 거는 결국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참여한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 발견에 직접 사용자가 참여한다라는 것들이 기존에는 없었던 접근 방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전문가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UX 전문가들이나 혹은 이제 이런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이제 이런 문제일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내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도입시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제 보완해가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수혜자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같이 정해 나간다는 것들은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이제 뭘 빨리 이렇게 뭘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디자인 거버넌스 자체가 디자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건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네요. 좀 방법적인 제안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과로등 프로젝트가 시행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아주 우수 사례를 좀 보고 있는데 한강공원에서 그 자전거와 보행자 접촉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제안에서 시작된 그 과업이라고 지금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네요. 네,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1차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문제를 좀 바라봤다는 데 좀 중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행동 유도, 그다음에 인지 개선, 그다음에 재미적 요소를 좀 추가했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상호 소통이라고 하는 자전거가 오는 것과 사람이 기다릴 때 그런 상호 소통, 그리고 시각적인 강조를 줄 수 있는 디자인적 언어,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을 반영한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서는 만들었다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거는 야간 경관에서도 더 돋보이게끔 그러니까 야간 경관에 사람이 좀 더 잘 보이게끔 만들어진 그 가로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반영한 그런 디자인의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핀란드의 그 시트라라는 조직의 마르코 스타인버그가 전통적인 디자인이 사물의 형태를 규정했다면 지금의 디자인은 의사결정의 행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진짜 이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나온 결과물들이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 형태 과정에서 이렇게 아주 궁극적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프로세스로서 아주 새로운 디자인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만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정이죠. 예, 한 시민이 경험했던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문제를 바라본 그 출발선에서부터 아주 단순한 형태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구조는 하나의 구조체로서 그 실제 시설물로 설치가 될 정도의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이렇게 제도화돼서 하나의 공공시설물로서 딱 자리 잡았다라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굉장히 우리는 좀 높이 평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디자인 내용에 보면 사실 거기에 뭐 멈추시오, 뭐 그다음에 뭐 아주 규제성에 우리가 잘 아는 빨간색의 뭐 금지 표시라든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기서 사고를 줄이게 되는 결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행동 유도, 뭐 넛지 디자인 이것들도 이 디자인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은데 이 넛지 효과라는 게 이 우리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아주 극적인 효과들이 좀 있네요. 하나의 소통의 수단으로 아주 재미있는 요소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활용하고 거기에 어떤 작은 요소를 투입할 수 있었다면은 좀 더 또 재미 요소도 주면서 근데 그거보다는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좀 크죠. 예. 어떻게 보면 넛지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시설물일 수 있지만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길을 건너가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와의 어떤 사고를 예방한다고 할 때는 조금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전체 시민의 우리가 이 구조를 어디에 다른 쪽에다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좋은 도전의 사례로 케이스로 발전시킨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유사한 사례들 꼭 이 똑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요 이러한 유사한 도전이나 어떻게 보면 상상이죠. 예,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실현시키는 그런 가치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돼요. 넛지가 굉장히 아주 디자인 요소로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사람을 부르지 말고 옆구리로 이제 푹 쳐서 사람을 부르고 해야 되겠네요. 어떻든 이 혁신 디자인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아주 넛지와 같은 좋은 수단이 지금 여기 적용돼 있고 특히 이렇게 참여와 협력
또한 그 어떤 유저들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이런 방법론을 거버넌스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건 혁신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지금 적용된 사례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혁신에서 혁신 디자인을 얘기하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혁신이라는 변화 과정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혁신이라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 얼마만큼 지속적인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이 괄호 혹은 또 쉼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전에는 이 보행자와 또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문제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제공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야말로 혁신,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새로운 신호, 새로운 상징으로서 소통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아마 그것을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디자인 거버넌스에서 보여줬던 어떤 이러한 디자인들이 정말 이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야 될 디자인이 아닌가? 기존의 공공 영역의 디자인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면 정말 지금 나온 것들은 공공의 참여, 특히 공공의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 또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디자인,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필요한 디자인으로서 적용된 것들이 이런 서울 디자인 거버넌스라는 시민의 함께 만든 이 디자인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평가 내리고 싶고 이러한 사업들은 되게 선진형의 사업으로서 앞으로 좀 많이 좀 확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번째 토크 시민과 함께 만든 그 공공 디자인의 가치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서울시에서 진행됐던 공공 디자인 또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인지 건강이나 생활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왔던 우리 사업의 성과들을 한번 간단하게 어떠한 성과들이 가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면에서 또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텐데 또 어떤 면에서 더 확장이 돼 나가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전문가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토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의미를 갖는 부분들은 이전까지는 일방적인 사업의 진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더 많은 디자인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좀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는 그 진행형 디자인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확장형의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들이 좀 더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는 가치가 사실은 많은 인구 그다음에 많은 공공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또 그 공공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진화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메가시티의 어떻게 보면은 또 숙명이기도 한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서울시가 갖는 디자인의 어떤 가치는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양한 도전이 가능한 도시로서 포지셔닝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공공 디자인 또는 완성된 어떤 디자인의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도전해낼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의 이 메가시티가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의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마 서울시가 해야 되는 첫 번째의 역할이고 오늘 봤던 많은 사례들이 그러한 도전의 작은 결과물들 아닐까?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그 전체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인지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의 다양성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메가시티들,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구분지었던 그런 시민들, 어떤 그런 일정한 유형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들의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하고 있는 참여형의 거버넌스 작업, 또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참여형의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이 서울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좀 더 많이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는 이 작업들을 더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호흡하고 공감하고 관찰하고 또 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 보완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해왔던 사회 문제 해결, 사실 거창하죠.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거대한 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이 지금 거의 뭐 8년여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성과는 미비할 수도 있고 또 대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큰 가치는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떤 결과들이 아직 이렇게 결정져 있지 않다.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의 그러한 제언들을 말씀 좀 듣다 보니 첫 번째는 협업의 그 기능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 확장, 그러니까 더 디자인 우리 일상 속으로 더 침투해야 된다는 얘기와 특히 그 다양성이 가진 어떤 이 과정으로서 또 도전, 또 실험으로서의 이 서울시가 그러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 또 참여형의 이 모델을 유지하면서 굉장한 지속 가능한 이런 그 호흡, 또 그런 관찰 이런 식을 통해서 유지돼야 된다는 거. 결국 지금 서울시에서 유지해왔던 어떤 그런 그 포맷을, 그런 방법론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면 이 세 가지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 서울의 미래, 이것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잘 완성돼 나가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렇게 조그만 이 사전 포럼에서 논해진 내용들이 앞으로의 이제 디자인 발전에, 서울시의 디자인 발전에 조금이라도 좀 밑거름이 됐으면 하고요. 또한 이런 걸 기반으로 앞으로 더 확장돼 나가고 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3차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